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하게 된 저는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1번부터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매우 익숙한 주제죠. 다음 글의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고르는 건데,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화강암, 그리고 변성암, 그리고 화산암, 분출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그 세 산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네, 매우 쉬운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흙이 두텁게 쌓인 산이니까 기역은, 지리산이죠. 디귿은 순전히 바위로 된 봉우리, 이거는, 화강암산인 금강산이네요. 네, 금강산. 리을, 정상부엔 큰 못이 있다. 큰 못이 있는 건 화구호가 있는 한라산이겠죠. 네. 선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1번, 니은으로 분류되는 사례로는 북한산이 있다. 북한산도 매우 유명한 화강암산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2번, 디귿의 기반함은 모든 침식분지 배후산지를 이룬다. 네, 틀렸죠. 배후산지가 아니라 침식분지 내부의 저지대가 보통 디귿의 기반함, 즉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리을에는 백두산의 천지처럼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것은 바로 칼데라죠. 그런데 한라산의 정상부는 칼데라가 아니라 화구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기역의 기반함, 변성암은 디귿의 기반함 뭐죠? 화강암이죠. 화강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네, 변성암이 화강암보다 형성 시기가 시온생대로 이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디귿과 리을은 금강산과 한라산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형성됐다. 한라산은 맞지만 금강산은 아니죠. 땅 내부에서 천천히 용암이 식으면서 굳어 형성된 것이 화강암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네.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2번. 네. 지도는 가나 고속국도와 노선과 A, B, C, D 도시를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A를 보면은 여기 인천에서 강릉까지 이어져 있고, 가를 보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이어져 있고, 나를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져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는 이 선은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을 지나간다.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바로 평창이죠. 평창 올림픽이 개최됐기 때문에 평창을 지나간다. 평창은 여기 있네. 지나가네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A와 D에는 모두 지하철역이 위치한다. 대구에는 지하철이 있지만 원주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지하철은 강원도에서는 춘천에만 있어요. 춘천만 지하철이 있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 B와 C에는 모두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가 있다. 혁신도시가 어디 있는지 아니를 물어보는 것이네요. 네. B는 강릉, C는 대전이래. 자, C, 대전에는 혁신도시가 있지만 B, 강릉에는 혁신도시가 없습니다. 강원도에는 혁신도시는 원주에만 있어요. 원주. 자, 그리고 선생님 대전에도 혁신도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수능 완성해서 대전이 혁신도시 들어갔습니다. 2020년에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이 됐고요. 교과서에 수능 완성, 즉 수능 연계교재에 실린 것은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대전은 혁신도시가 있다라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전은 있지만 강릉은 없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2번 끝났고요. 3번 넘어갈까요? 3번. 자, 3번 재개발 문제네요. 3번. 세지역 개발 사례다. 그래서 가나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른 것은 한옥 형태를 유지하며 카페 등 상업 공간을 활용한다. 네,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 재개발. 네, 재개발은 좀 표현상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했던 하천을 복원했다. 네, 이것은 수복 재개발이겠죠. 다 노후가 된 주택이 대규모 아파트로 변화했다. 철거 재개발. 네,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선생님, 보존과 수복을 비교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존과 수복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존과 수복은 비교하지 않아요. 좀 더 그래도 좀 알고 싶다면 보존 재개발은 유지보수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수복 재개발은 리모델링. 네, 그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텐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매우 애매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는 아마 내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나해개발 하천 주변에 휴식구가 생겼다. 네, 청계천 주변에서 많이 사람들이 쉬고 있죠. 맞는 선지고요. 디귿, 니은, 다해개발은 보존재개발이다. 네, 철거재개발이죠. 틀렸죠. 가해개발은, 보존재개발은 다해개발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죠.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용하기 때문에 높고, 가나다의 개발은 모두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졌다. 네, 다는 철거 재개발은 지역 주민으로 주도하지 않은 그런 재개발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네, 쉬운 문제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지리 문제네요. 네, 호남 지방의 지역지리 문제인데 어느 학생이 호남권 답사 일정이다. 일정에 따라서 지역을 A, B, C, D 이 순서대로 중에서 순서대로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1차 춘향전. 춘향전이 어디예요? 남원이죠. 남원. B네요. 2일차 람사르 협약. 순천이네요. 그래서 C고 3번 나비축제. 네, 유명한 축제죠. 한평 나비축제. E네요. 그래서 B, C, E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A는 뭘까요? A는 김제고요. 김제. 김제의 특징을 얘기해보라면 첫 번째 지평선 축제. 그만큼 지평선이 있다는 것은 땅이 평평하다는 것이고 또 호남은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매우 많겠죠. 네, D 해볼까요? D는 뭐가? 해남이네, 해남. 해남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땅끝 마을이에요. 네, 땅끝 마을이라는 그 특징 자체가 해남에서 많은 지역지리 소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추를 많이 재배해요. 해남은 해안가이기도 하지만 네, 이곳은 과거에 경상분지의 또 일환이었기 때문에 산이 많이 있어요. 산이 많이 있어서 배추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공룡 발자국 같은 그런 화석도 해남에서는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알아두시고 배추랑 땅끝마을은 해남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4번은 3번 네 되겠습니다. 다음 네 5번 갈게요. 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이다. 네, 옳은 A, B, C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 반드시 등치선을 그려주면 매우 편합니다. 등치선이 뭐냐? 등치선도 여러분 배웠죠. 같은 값을 이은 선으로 표시한 지도인데 여기도 등치선은 뭐냐? 같은 값을 이은 선이니까 같은 값을 이은 선이 되겠죠. 등치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래프를 보기 편해져요. 등치선이 그려져 있는 그래프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꼭 웬만하면 그려주고 하는 게 매우 편하다는 걸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자 등치선을 기준으로 같은 값이니까 1로 같다는 것은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는 것이고 1로 같다는 것은 노년 부양비가 높다는 것이니까 C는 노년 부양비가 매우 높고 A는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편이고요. B는 비슷하네요. 노년 부양비가 약간 많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 먼저 할까요? 가장 특징적인 거 먼저 잡아보면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것이니까 네, 가평 가장 네,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있는 가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소년 부양비를 볼까요? A와 B 중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것은 새로 생긴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얘네요. A가 유소년 부양비고 화성이 되겠네요. 화성. 선생님도 잠깐 문제지를 보고 할게요. 네. B는 성남이 자연스럽게 하나 나왔으니까 네, 성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성 인구가 성남 인구를 뛰어넘었어요. 2023년 4월부로. 그리고 화성은 2023년 내에 100만 명의 인구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도 특례시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만큼 지금 선생님 이거 알려준 건 뭐냐면 그만큼 화성의 인구가 매우 지금 급증하고 있구나. 매우 인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도시구나. 그렇다면은 이런 그래프 말고도 여기가 100으로 놓고 지수를 놨을 때 최근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 인구가 급증하는 곳이 있다면 그게 화성이죠. 네. 성남보다 상대적으로 더 급증하는 곳이 화성이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A는 B보다, 화성은 성남보다 서울로 통학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성남이 더 많겠죠. 일단 거리가 멀기도 하고요. 화성은 제조업의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화성으로 출근하기도 하고 화성으로 오시는 타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A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죠. 네, 높죠. C가 낮죠. 좀 촌락의 성격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3번 B는 A보다 성비가 높다. 맞나요? 성비는 A가 제조업 기반이고 B는 서비스 기반이기 때문에 A가 높겠죠. 그래서 A가 높습니다. B는 A가 높고요. C는 4번. C는 A보다 인구 밀도가 낮죠. 인구 차이가 매우 큽니다. 땅은 A가 좀 더 커 보이지만 그렇게 엄청 큰 차이도 나지 않는데 인구는 10배가 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네. 5번 C는 B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네. 노령 비용이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죠.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조금만 더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6번. 다음은 새 자연재해에 관한 재난 안전 문자 내용이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쉬운 내용이죠. 네, 폭염 한파 호우에 땡땡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 물 마시기, 가벼운 옷차림, 양산 지내기, 누가 봐도 폭염이죠. 한국에 1년 이상 살았다면 폭염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땡땡주의보가 발효됐어요. 나는 B, 하천 범람, 산사태. 이것은 호우가 되겠죠. 호우. 네. 다음 땡땡 경보, 노약자 보온 유지, 동파 방지, 서행 운전. 네, 눈이 오니까 서행하죠. 한파네요. 그리고 길이 어니까 서행하겠죠. 매우 쉽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가는 난방용 전력 소비량은 한파고요. 이거는 다에 대한 설명이죠. 나는 강한 일사로 대한 대륙성 강수가 나타날 때 주로 발생하는 건 소나기죠. 호우랑 소나기는 다릅니다. 같은 비지만 소나기는 대륙성 강수고 호우는 전선성 강수예요. 전선성 강수. 다릅니다. 디귿. 다는 시베리아 계열인 한반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 이거 언제예요? 겨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맞는 선지가 그때 한파가 있는 것이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리을. 나는 강수. 다는 기온과 관련된 제의다. 맞네요. 답은 5번. 네,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7번. 네, 여기서 조금 틀린 친구가 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하천 지역에 대한 수업 장면 일부다.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하천의 특성. 그래서 하천은 지류가 합쳐서 본류를 이룬 후 바다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쉬운 문제예요. 자, 볼까요? 갑. A는 B보다 하천 퇴적 물질 평균 입자 크기가 커요. A가 이게 여기가 하구죠. 이렇게 가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A가 상류이기 때문에 A는 B보다 퇴적 물질 평균 입자가 크죠. 갑은 맞네요. 똘똘한 친구네요. 자, B는 C보다 하천의 평균 유량이 많아요. 평균 유량은 하류로 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왜? 지류에는 물이 모두 점점 합쳐지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는 틀렸네요. 네, 방과후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병. AB 구간은 BC 구간보다 하상의 평균 경사가 완만해요. AB가 더 상대적으로 상류고 산지니까 더 경사가 가파르겠죠. 선생님, 여기가 갑자기 자갈이 생기는데요. 이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 볼 때는 이 짧은 구간이고 여기는 이렇게 긴 구간인데
이거 하나로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평균 경사가 여기가 더 낮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네,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전반적인 걸 보면서 판단해 보시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이게 있는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네, 그 대구의 유명한 산이 깜짝 까먹었네. 팔공산. 네, 해발급도 1100m 정도 되는 팔공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산에 있는 그 물이 이렇게 해발도 높은 곳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갈이 이쪽에 섞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 볼까요? 낙동강 하구에는 하천의 운발 물질상 대적된 삼각주가 있어요. 네, 여기 삼각주 있네요. 그래서 정도 맞네요. 갑정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8번. 그래프는 가나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하는 지역을 A, B, C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잘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선생님은 눈에 띄는 걸 먼저 했어요. 눈에 띄는 걸 먼저. 항상 눈에 띄는 걸 먼저 하면 조금 더 구분하기 쉽고 편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고요. 뭐가 눈에 띄냐? 선생님 눈에 띈 거는 바로 기온의 연교차예요. 연교차. 왜? 하나만 연교차가 높아. 그러면 하나만 연교차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내륙에 있거나 해발보다 높겠네. 내륙에 있거나 해발보다 높은 태백이 있네요. 가는 A가 되겠네요. 네, 다음 나와 다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판단을 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강수량은 둘 다 많아. 이 정도는 사실 둘 다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강수량이 되지 않는다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이 연교차와 최단평균 기온의 수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연교차는 다가 더 크네. 최단의 평균 기온은 나가 더 크네. 이 두 가지가 어디서 기인할까요? 위도에서. 위도의 차이가 연교차와 최단의 평균 기온을 가르는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C가 위도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연교차도, 그쵸? 연교차도 작고요. 최단의 평균 기온은 높겠죠. 그렇다면 연교차가 작고 차가 높은 나가 C가 되겠네. 나가 C가 되겠네. 자연스럽게 다는 B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C는 제주도인데 B가 안 와요? 네, 여기는 B가 적게 와요. 15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주도는 이렇게 있는데 크게 4등분을 했어요. 4등분. 너무 세겠나? 다시 해볼게요. 제주도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는 서귀포, 여기는 제주. 자, 그리고 여기는 성산이고요. 실제로 제주도의 관측 그 값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고산. 다우지, 여기가 다우지고요. 여기 다우지예요. 거의 2000mm 옵니다. 여기는 다우지인데 1500mm 정도예요. 여기 2000mm. 여기 2000mm 정도. 고산은 1100mm 정도밖에 안 옵니다. 위치에 따라서 강수량 차이가 많이 난다. 네, 이 고산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네요. 2번. 네,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9번. 자, 강원도 세 지역 농산물에 대한 곳이다. 배추, 쌀, 옥수수를 비교했네. 좀 빨리 해야겠네. 자, 철원구는 철원 나오면 바로 쌀이 나와야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홍천구는 홍천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평창 있네요. 평창 뭡니까? 평창하면 고위평탄면, 고랭지, 배추네. 자연스럽게 홍천은 옥수수구나. 홍천 옥수수가 나왔네요. 이제 앞으로는 홍천 옥수수를 외워서 네, 시험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출 푸는 게 이제 고2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번 기출됐기 때문에 1번 가을 생산량이 쌀이 많은 도는 경북이다. 아니죠. 전남이죠. 나는 옥수수는 밭보다 논에서 밭에서 재배됩니다. 밭에서. 다는 노지 재배 비율보다 시설 재배 비율이 높다. 맞을까요? 노지가 많아, 시설이 많아.
어디가 많을까? 사실 익숙하진 않은 선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겠다고 해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지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모르는 걸 내요. 어쩌라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풀 수 있게 줍니다. 그래도 풀 수 있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지체할 필요 없이 모르겠다고 하고 넘어가서 나머지가 다 틀리면 답인 거잖아. 그죠? 나머지 중에서 확실한 답이 있으면 틀린 거잖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4번. 간은 나보다 국내 식량 자급률이 높다. 간은, 쌀은 옥수수보다 자급률이 높죠. 가장 높은 게 쌀이네요. 답은 4번. 아, 이거는 틀린 것이 되겠네. 배추는 노지에 비해서 높다고 하네요. 네. 다음. 다는, 5번. 다는, 배추는 쌀보다 제 면적이 넓다. 틀렸죠. 네, 제 면적은 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9번의 답은 4번. 다음. 자, 10번. 10번은 자, 북한의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예요. 지역주의 문제인데, 자, 여러분 이건 잘 알아야 될 거는 수능 특강 페이지 155페이지에 6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매우 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 수능 특강 155페이지 6번 연계 문제여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연계 문항까지 같이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요 도시 철도. 네,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북한 최대 도시는 어디예요? 최대 도시니까 평양이죠. 가네요. 평양. 아, 글씨 계산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항구 도시는 어디야? 여기네요. 남포죠, 남포. 이 정도 지역 지리는 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국 단둥가마주하는 국경 평의선. 아, 평양 의주네. 그러니까 다는 여기네요. 신의주. 항구도시 라는 러시아와 여기 끝에 보면 끝에 있죠. 끝에를 3등분해서 여기 3분의 1 여기까지 러시아예요. 여기 러시아고 여기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자, 예, 러시아 굳이 연결된 평라선이네. 라니까 나선이네요. 여기 라네요. 나선이고 평라선의 종점이네. 항만과 철도가 변하기 전에 조사했다. 그래서 답은 라는 나선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다는 압록강 철교를 이용해서 중국 연결된다. 자, 여기 백두산이 있어요. 앞으로 흐르는 이거를 이제 토끼라고 봤을 때 여기 눈이 있고 머리 있죠. 앞쪽 뒤쪽이죠. 앞으로 흐르니까 압록강, 뒤로 흐르니까 두만강. 이렇게 외우면 좀 더 편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압록강의 철교니까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연결됩니다. 니은, 나는 남포는 평양의 외항이며 서해 관문이 있습니다. 맞죠? 디귿, 다에는 라보다 먼저 지정된 경제 특구가 있다. 다에는 라가 먼저 됐어요. 그 다음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틀렸고요. 이건 기출 소재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분단 이전의 경의선 철도는 가와 라를 경유했다. 경의선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의선을 가는 거니까 네, 틀렸죠. 틀렸네요. 가와 라를 경유할 수 없지. 라를 경유한 것이 아니라 가만. 라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가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11번 넘어갈게요. 11번. 자, 다음은 지영단원의 온라인 수업 일부다. 네, 여기서 조금 여러분 틀렸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틀린 것을 고른 것은 자, 갑 A는 최후 빙기의 육지의 일부였습니다. 자, 최후 빙기에는 우리 황해는 최후 빙기 육지였어요. 육지. 그렇기 때문에 육지의 일부라는 것은 맞는 대답이 되겠죠. B는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됐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해안 절벽 모양이 기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이섬은
사주로 육지와 연결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근데 보면은 이만큼 여기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 시험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점점점점 돼 있어서 이게 뭐야 이게 사주가 아니라 갯벌이죠. 갯벌. 갯벌로 연결된 섬이다. 그래서 병이 틀린 선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D는 A보다 간접적 개발이 유효하다 당연하죠. D는 뭐니까? 갯벌이니까. A에서 C로 흐르는 조류는 이렇게 흐르는 조류는 A보다 C에서 평균 요속이 빠릅니다. 당연하죠. 좁으니까. A 단면도 그려볼까요? A 단면도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A. 물이 이만큼 있는데. 근데 같은 양의 물인데 C의 단면도 그리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 양의 물이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평균 요속이 빠른 것이 맞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자, 우리나라의 공업에 대한 퀴즈라고 하네요. A도시 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을 출하액 비율 그래프를 오른 것은 자 하나씩 지운 후에 남은 것의 그래프를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자, 볼까요? 이적이 2004년 제철소 뭐야? 당진 끝났네요. 이지역은 고등조선 누춘군의 매년 석회석이면 단양 끝났네요. 이지역에는 울산과 여수예요. 세부조선은 석유화학 천안 끝났네요. 남은 곳은 뭐야? 여기네요. 청주죠. 충북의 최대 도시 청주. 자, 청주는 어떤 산업이 발달할까? 첫 번째로 전기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왜? 철도교통이 있고 교통이 괜찮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송, 바이오 생명과학단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과 관계된 산업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화학이죠. 화학. 실제로 LG화학이 들어갔어요. LG화학. 답은 5번이에요. 이거 틀린 친구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3번이랑 헷갈렸을 것 같아. 3번이랑. 근데 청주엔 자동차 트레일러가 아마 없거나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로 구글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청주 자동차 공장 해보면 자동차 배터리 공장만 나와. 근데 배터리 공장이 자동차 배터리 공장이 온전한 자동차 공장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LG화학은 분명히 존재하고 많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화학이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아마 화성이지 않을까요? 화성이거나 아산이거나 이런 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답은 5번이다. 12번. 4번, 2번, 1번은 절대 안 됩니다. 네. 다음. 1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에너지 소비량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 자, 눈에 띄는 거 먼저 볼까요? 먼저 여기 지역부터 볼까? 경북이네요. 서울이네요. 울산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남이 있네요. 전남. 이 4개 중에서 하나가 있네요. 자, 먼저 선생님 눈에 띄는 것은 사실 석탄이에요. 석탄을 많이 쓰는 곳은 제철이나 그런 산업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석탄이 있는 가와 나가 경북과 전남 중에 하나겠네. 그죠? 그런데 전남 여기 여수에는 석유화학이 분명히 석유화 산업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석유가 이만큼 석유가 존재하는 나가 바로 전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으로 가가 경북이 되겠네. 자, 그 다음 이제 다와 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 석유가 매우 많은 곳이 다고요.
천연가스가 비중이 높은 곳이 나네. 그럼 어떻게 해? 천연가스는 어디 비중이 높아요? 도시, 대도시. 왜?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하고 다 이런 거 천연가스잖아요. 자, 그래서 서울 도시가스가 천연가스입니다. 서울이 라가 되고 석유가 많은 석유화학이 있는 다가 울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경북은 석유 소비량이 석탄 소비량보다 많다. 경북은 가는 석유 소비량이 석탄보다 적네요. 2번 천연가스의 지역 내소비 비율은 울산이 서울보다 높다. 울산이 서울보다 낮죠. 3번 석유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 전남이 다른 세 지역보다 높다. 전남이 다른 세 지역보다 높을까? 볼까요? 일단은 경북이랑 서울은 무조건 아닌 것 같고 울산과 비교해 보면은 자 이게 전남이죠. 울산이네요. 전남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20, 40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이만큼을 일단 붙이다 하면은 약 60% 정도네요. 울산은 여기 돼 있네요. 20, 40, 60에 이만큼 더 있으니까 70% 이상이네. 아, 울산이 더 높구나. 그래서 답은 전남이 다른 세적도 높은 것이 아니네요. 4번 가와 나에는 대규모 제철소가 입지해 있죠. 경북 어디? 포항. 전남 어디? 광양. 두 군데 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5번 나와 다는 행정구역 경계가 접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 13번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14번 그래프는 내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아래 오른 것은 자 이런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등치선을 그어라. 등치선을 그어라. 매우 편하게 그래프가 바뀝니다. 그리고 1차, 2차 산업 또 하나 뭐 있어요? 3차 산업이죠. 그렇다면 100% 빼기 1차 플러스 2차의 비중을 더하면 3차가 되겠네. 이거 할 줄 아니 물어본 거예요. 이거 할 줄 아니. 매우 쉬운 계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1번 가는 제사. 경기 서울 제주 충남인데 한번 해볼까요? 가가 눈에 띄는 거 먼저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가가 선생님 제주죠. 그리고 2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가 충남이고요. 1차 산업이 농업을 거의 하지 않는 나는 서울이겠네. 서울. 다는 자동으로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가는 제주 나는 경기다. 나는 서울이죠. 2번 가는 나보다 제주는 충남보다 3차 산업 취업자 비율 낮다. 어떻게 알아요? 더해봐야지. 제주 3차를 구해볼까요? 제주 3차. 자, 1차부터 1차라 이게 공식이니까 100 빼기 1차 몇 퍼일까? 한 17번 볼게요. 17. 그러니까 대략적인 값으로 해도 충분히 문제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정도 되네요. 4. 이게 1차. 이게 2차. 그렇다면 제주의 3차는 이게 얼마? 21이니까 약 79%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볼까요? 충남 3차 볼까요? 자, 100 빼기 15 플러스 20, 한 이 정도 됐네요. 어떻게 그러면 100 빼기 15, 이거 더하면은 37이네. 63 정도 되겠네요. 아, 제주가 더 높다. 가가 더 높네요. 3번 나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나는 충남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죠. 틀렸습니다. 4번 다는 나보다 경기는 서울보다 전문과 기서비스 수가 적죠. 서울이 가장 많아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가나다라 중 1인당 지원의 총수사는 나가 가장 많다. 그렇죠. 충남이 가장 많습니다. 네.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비율이 높고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그 볼륨은 매우 크지만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매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많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이것이 1인 지역은 이건 알아야 돼요. 울산이죠, 울산. 울산이 전국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1위라는 건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자,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킬러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매우 좀 어려운데 사실 이 정도는 약간 선생님 과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특수 안에는 여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네, 이게 아이고, 네, 여기가 안주라는 곳이고 평산인데, 네,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나설 수 있는, 사실 이거 우리 6월 모의고사 때도 북한 얘기가 좀 나왔었죠. 거기서도 선생님 알기로는 오답률이 1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6월, 9월 연속으로 북한의 기호가 나온 만큼 북한의 기호는 충분히 학습을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다 우지, 최소 우지, 가장 추운 거, 더운 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런 거는 미리 한번 정리해 놓은 다음에 수능 날 또는 전날에 한번 그때 쭉 읽고 그 정리를 들고 가세요. 정말 안 헤어지는 거나 이런 무조건 나올 것 같은 거는.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해볼게요. 가나시기 평균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어떻게 할까? ABCD에 옳은 것은, 자,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가의 편차는 약 7 정도 되고요. 나의 편차는 약 12에서 11 정도 되네요. 나의 편차가 12도 정도 되고 가가 7 정도 되면은 편차 큰 건 나니까 나가 1월입니다. 이게 8월이고요. 네. 자, 이 공식은 웬만하면 깨지지 않으니까 편차로 좀 보는 것이 많아서 보통 1월에 기후값이 더 격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1에서 12도가 차이가 나는 1월이 될 확률이 높고 얘가 8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를 구분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는 자, 여기 이쪽 부분은 북한에서도 좀 강수량이 높은 편이고요. 이 부분은 개마고원이 있죠. 해발고도 높아요, 여기는. 그렇다면은 강수량이, 기온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네. 그죠? 여름에도 우리나라 대관령은 19도에서 20도를 넘지 않는 그런 온도이니까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순서를 한번 매겨볼까요? 자, 여기가 가장 여름에 기온이 떨어지는 해발보다 높은 곳이라고 하면은, 자, 지우고 해볼까요? 지우고 하면, 자, 여름에 기온이 가장 낮은 D가 여기가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1월에 기온이 가장 낮은 A는 내륙지방의 비열이 작은 곳이니까 중강진이 A가 되겠고요. B와 C를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게 B고 어떤 게 C인지, 자, 8월에 온도가 높은 것이 바로 여기는 청진이잖아. 이렇게 되겠네. B네요. 청진은 한류가 흘러서 여름에도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C가 되겠네요. 이름을 한 번만 써보면 여기는 중강진, 중강이라고도 많이 해요. 여기는 안주, 네, 이름이 좀 독특하죠. 평산, 여기는 우리가 익숙한 청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번 A는 D보다 연교차가 크죠. 가장 내륙에 있고 비열이 작기 때문에 금방 식고 금방 달궈지는 지역이 바로 A가 되겠죠. 2번 B는 C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B는 C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선생님, 맞는 거 아니에요? 밑에 있잖아요. 표를 봐야죠. B는 C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네요. 네, 표가 있으면 표를 먼저 보고
표 없는 것만 우리가 안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3번 C는 B보다 연강수가 많다. C는 B보다 연강수가 적죠. 청지는 거의 최소주예요. 완전 최소지 해산. 해산이라는 것은 거의 여기 500ml밖에 안 와. 청지는 600ml 정도예요. 청진도 매우 극소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인 걸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D는 A보다 해발고도 높다. 아, D는 어디 있으니까? 개막원에 있으니까 매우 해발고도가 높겠네요. 답은 4번이네. 중앙지 높진 않아요. B는 관북지방. 여기까지 해서 이게 해서예요. 해서지방. 여기 반 잘라서 여기는 관. 서지. 여기는 관. 북. 그래서 B는 관서지방, C는 관북지방.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의 답은 4번. 네, 매우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주의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여기 나온 지역 플러스 북한의 여러 특징적인 기후를 가진 그 지역을 한 번 더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에도 이 북한의 기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6월과 9월 모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거니까 한 번 더 학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형도 같이 알아야 이 기후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지형,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이런 것들도 함께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네, 이거 보면은 선생님 한번 직접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기상청이 이 자료가 있어요. 네, 있는데 8월 평균 기온이 과는 편차예요. 평균과 차이를 내본 건데 안주, 청진, 중강, 풍산.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빼보면 약 얼마야? 7.1 정도 나오네. 7.1 정도 나오네. 1월 평균 여기는 4.7에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약 11 정도 나오네. 11 정도 나오네. 1월 평균은 이게 맞구나. 8월은 이게 맞구나. 편차가 더 큰 게 겨울이구나. 겨울에 지역별 기온 편차가 매우 크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해볼까요? 16번.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 어떻게 어렵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기억 리은 디귿 리귿의 설명을 옳은 것은 만장굴 대표적인 용암동굴이죠. 제주도에. 그렇다면은 기억 주변 붉은색 석회암 풍화토는 틀렸고요. 니은 용암동굴이 표면과 내부의 섭차이 형성되는 게 용암동굴의 특징이네요. 디귿 석회동굴이 많이 분포하는 건 제주도가 아니죠.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이 있겠습니다. 경상북도도 있고요. 리을은 화학적 풍화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틀린 친구도 이거 대해 틀렸을 거야. 왜냐면 여기는 용암동굴인데 이게 용식이네. 그럼 이게 맞는 건가? 그죠? 그런데 실제 선생님이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지금 막아놨어. 사람이 직접 가면은 이제 훼손이 돼서. 근데 동굴 이렇게 있잖아. 그죠? 동굴 있으면 끝부분에 여기 이게 어패류 여기 용암도 여기 어딨어? 모래가 저희 것이 부서 만져진 모래. 이 모래가 일로 날리는 거야. 근데 이 동굴에 여기 구멍이 없겠어요? 용이 빨고 훑고 지나갔으면 분명히 현무암이니까 수축되면서 전리가 금이 생길 텐데. 그럼 그 금으로 사이로 여기 조개 껍질 부서 만들어진 그 모래가 들어가는 거고, 그 모래가 물이 닿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중류석이 되고 석순이 되네. 그래서 용암동굴의 석회동굴의 이 지형을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독특한 모습이고요. 이게 제주도 실제로 있어요. 물론 지금은 좀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근처 가보면 아마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용식이니까 탄산칼슘이 물에 녹은 것이니까 화학적 풍화가 맞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신문 기사다. 옳은 것은 최근 내국인 감소로 기억은 외국인 근로자, 리을은 결혼임자, 디귿은 외국인이 많은 안산시, 리을은 합계 출산율이네요. 기억은 경남이 전남보다 많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보통 모르겠으면은 인구에 비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에 비례. 경남 인구는 약 330만. 전남은 약 200만, 220만 정도.
경남이 전남보다 인구가 약 1.5배 많네. 그렇다면 외국인 어디가 많을까? 경남이 많겠죠. 맞는 거네. 그리고 경남의 주요 산업 조선, 전남은 석유, 화학, 그리고 제철. 정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 조선이에요. 네,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산업의 특징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것은 그냥 이렇게 인구에 비례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안산과 대전을 비교하는 문제 있었죠. 그건 안산이 많잖아, 그죠? 인구가 안산이 대전의 절반도 안 되는데도 안산이 외국인 인구는 대전의 2배가 넘어요. 그런 특수한 경우,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면은 그냥 인구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특수한 것들만 외우고. 자, 니은. 니은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지역보다 군적이 많이 고전한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건 거는 모른다고 해두시고 가면 되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결혼 이민자여도 군적보다 시지역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니까. 하지만 이제 일단은 모른다고 해두시고요. 디귿에는 이제 안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결혼 이민자보다 많죠. 공업도시니까 당연한 거네요. 선지는 2개만 고르는 거네. 기억 디귿이 나왔으니까 이미 답은 2번이네요. 이거는 몰라도 괜찮다. 아닌 것을 충분히 다른 선지들을 통해, 다른 보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리을.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리을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인 2001년 합계 출산율이 기준이 이게 유지가 가능한 그런 수치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0.78에서 더 낮아지는 그런 암울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요. 맞았으면 좋겠지만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애매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상식적으로 푸는 것을 요하는 것이 이번 시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유념해 두시고요. 수능도 아마 그런 기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이다. 아, 부산의 세 지역. 좀 다양한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자, 이런 것은 자, 우리가 이 부산의 여기 빼고는 중국 빼고는 처음 본다. 처음 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지역에 못 풀어요? 이럴 때는 그냥 일반론에 기대면 돼요. 일반론에 기대면 돼. 그리고 가까운 것. 여기는 중국에서 도심이지만 우리가 아는 이곳은 무엇일까? 강서구죠. 그죠? 강서구는 뭐가 많아요? 공장이 많아요. 그렇다면 세계 중에서 공업의 성격이 짙은 것은 강서구랑 가까운 공업이죠. 다 그렇지 않아.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아는 특정 사례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을 대입하면 돼요. 이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곳은 이미 우리는 다 학습이 되어 있고 배운 적이 있어. 배운 적이 없는 곳을 낸다는 것은 일반론대로 접근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봐. 여기 북구잖아요, 북구.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주거기능이에요, 주거기능. 그러면 주거기능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래구인데요. 이것도 주거기능의 나타남이 보이겠다. 네. 물론 여기가 공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는 특수한 경우, 특수한 사례들이고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면 그냥 일반론에 기대어서 가까운 곳에 놓고 풀면 돼. 그러면 돼요. 말이 좀 어려웠나 모르겠는데 그냥 무엇이 가까운지를 먼저 파악해서 이어가면 돼요. 자, 볼까요? 그럼 이거 그래프를 해석해 볼까? 선생님이 먼저 본 거는 상업지역 1등 여기네요. A가 1등이네. 아, 여기가 A네요. 공업지역 여기가 1등이네. C가 1등이네. 아, 여기가 C네요. 나머지 주거는 여기가 1등이네. B네요. 이렇게 풀었어요. 자, B는 바다와 인접하지 않고요. 1번. 2번. A는 B보다 주간인구수가 높죠. 도심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A는 C보다 상주인구가 적습니다. 서울도 중구가 공업지역이 어디예요? 금천구, 구로구보다 상주인구가 적어요. 자, 4번. B는 C보다
제조업 섭취수가 적죠. C가 공업 성격이니까. 5번 C는 A보다 전체 사업체 중 금융 및 보호 비율이 낮죠. 중심 업무 지구는 A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19번. 자, 이건 좀 쉬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와나의 특성은 매우 유명한 그런, 그러니까 잘 많이 학습했던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가 안동이고요. 나는 경주네. 그대로 가면 되죠. 세계문화유산 등재 역사 마을이 있나요? 가는 있어요. 나는 있어요. 하회마을, 양동마을. 답 A는 맞는 선지네요. B 원자력 발전소 있나요? 경주에 있죠. 나에만 있는데 있나요? 나 아니요. 가 맞아요. 틀렸네요. 여기는 안동에 있고 경주에 없다고 하니까. 자, C 경상도 지명 유래가 된 도시인가요? 경주와 상주이기 때문에 경주는 맞네. C는 나는 맞네. 경주는 맞아요. 안동은 아니에요. 아, C는 맞네요. 답은 두 개 고른 거니까 이미 2번으로 나왔고요. 리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도청 소유지에 해당하나요? 이거는 안동이 맞아요. 여기가 예고, 여기가 아니오가 돼야겠네요. 이게 틀렸네. 그래서 D는 틀렸네. 답은 2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아, 논란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사실 이 유형이 육모 유형이에요. 육모 유형인데 거기에다가 한 번 더 꼈어. 선생님은 처음에 나랑 기억을 물어보길래 난 여기 기억 있잖아. 선생님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요. 이거 문제를 잘못했다. 근데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예요. 나 기억과 나를 잊고 이거는 이거는 니은과 가를 이렇게 해버렸어. 그렇다는 것은 머리를 써라. 당황하지 말고 유연적 사고를 가져라. 총점을 가지고 계산하면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사탐 과목의 어떤 다른 킬러 문제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말장난 같다. 사실 지리의 유일한 장점이 말장난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선생님은 살짝 여기 6문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지만 이 정도로 과학이 되는 건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를 냈다는 것은 일단 우리는 어쨌든 시험을 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수능에는 아마 이게 좀 뜨거운 감자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컷을 보면 알겠지만 낮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로 내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앞에서나 북한의 이후 청주 같은 문제들로 충분히 컷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능에서는 이 정도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는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낯선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능이 더 사설 모의고사 틱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설 모의고사를 또 많이 풀지 말라고 또 못할 그럴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자, 자료에 내용으로 A는 영토, B는 영해고요. C는 이지, 배타적 경제수역이네요. 자, 갑은 4개를 나왔었어요. 예,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이건 틀렸네요. 이거 맞았어요. 이거 두 개는 모르는 거고 이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고 4점이니까 기억도 맞는 것이고 니은도 맞는 것이네요. 2점이네. 둘 중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억 가가 이호도는 우리나라의 A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영토인가? 아니죠. 그럼 이건 뭐야? 아니에요. 니은은 예이다. 아, 니은을 물어봤어. 그래서 이게 아니오니까 기억은 아니오네. 아니오네.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네. 자, 맞았어, 틀렸어. 기억이 아니오예요. 여기서 해볼까? 아니오. 그러면 을은 맞은 게 되네. 그죠? 을은 맞은 게 되네. 그렇다면은 니은은 얘는 틀려야 되네. 그럼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쨌든 다 맞아야 되니까 아니오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니는 얘가 아니라 아니오죠. 매우 복잡합니다. 니은 나가 C에서는
타국의, 제가 바꿔볼까요? 나가 C에서는 타국의 인공위성 설치가 보장된다라고 했으면 이건 뭐 어떻게 틀린 내용이죠. EEZ에서는 타국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했어요. 그렇다면 기억은 아니오다 볼까요? 나가 C에서는 타국의 인공위성 설치가 보장된다. 이건 뭐 어떻게 내용이 틀린 거네. 아니오네요. 아니오. 그러면 이게 아니오니까 얘는 틀렸네요. 얘 맞은 거네. 그러니까 아니오네. 그래도 아니오가 돼야겠네. 그 기억은 아니오가 돼야 되는 거네. 맞네요. 복잡해. 자, 디귿. 기억이 예이면 좀 지워볼까요? 지워볼게요. 기억이 예이면 나에는 여기 예이면 얘가 답이니까 얘는 틀렸네. 그럼 여기는 맞게 돼야겠네. 여기도 얘가 돼야겠네. 그죠? 그러면 나에는 여기도 옳은 내용이 들어가겠네. 제주도는 직선기선 설정하기 위한 기점이다. 아, 제주도는 동상기선이에요. 틀렸네요. 그러니까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틀린 내용이니까 디귿은 아닌 거죠. 예, 답은 이미 나왔죠. 니은이고 기억도 틀렸으니까 답은 이미 4번인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해볼게요. 빨간색. 자, 니은이 아니오면 여기 지워볼까요? 니은이 아니오면 아니오. 그러면 두 개 다르네요. 얘는 맞았잖아. 이건 틀린 거네 이건. 그리고 여기는 기억은 아니오가 돼야겠네. 아니오가. 왜? 다 맞은 거니까. 여기도 두 개는 맞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기억 니은이 아니오면 가해는 우리나라 최남단은 A의 최남단은 영토 최남단은 해남 땅끝 마을에다가 들어갈 수 있다. 해남 땅끝 마을 맞아요? 아까 나왔네. 지역지리에서. 호남 지역지리 그죠? 해남 땅끝 마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맞는 선지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 가에는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네. 잠깐만. 니은이 아니오면 틀렸으니까 가에는 우리나라 이건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우리나라 A의 최남단 어디예요? 영토 최남단은 해남 뭐야? 자, 해남 뭐의 최남단이에요? 한반도의 최남단이에요. 그 말은 육지만 only 육지. 아이고, 그렇다면은 또 뭐가 있어요? 마라도가 있네. 마라도가 영토 최남단이네요. 마라도구나. 그러니까 A 최남단 해남 땅끝 마을이라는 이거는 틀린 거네요. 그러면 가는 틀린 내용이니까 아니오니까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 맞네요. 4번이 답이 맞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매우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연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시험이 될 것 같고, 자, 총평 한번 해보면 난이도와 체감 난이도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컷은 43에서 45, 2컷은 40에서 42. 그러니까 두 문제에서 세 문제 틀리면은 1컷이 나온다. 여기까지 사실 안 갈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3점 2개 틀리면 44점. 그래서 45, 44가 될 것 같고, 15번, 20번 틀리면 3점 2개 틀린 거니까 44예요. 거기까지도 아마 잘하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한 개 더 틀리면 2컷이 될 것 같다. 12, 18, 준킬러급, 이거 봐. 청주의 공업, 그리고 18번 뭐였죠? 부산. 청주와 부산 이건 준킬러급이고, 킬러급은 북한의 기후와 마지막 문제. 말장난 문제. 킬러급이었던 것 같고, 지역과 고난도 문제 선생님 생각에는 수능에서는 조절이 될 것 같아. 이번에 너무 어려웠어. 그리고 심지어 6월도 쉬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1컷이 48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도 어렵게 된다면은 분명히 수능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를 조절하게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9월 모의고사 컷이 47, 8로 형성이 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런 고난도는 조절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의 최종 결과를 보고서 그것에 따라서
수능 난이도가 조절될 것이다 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정도는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수특수한 지역개점을 좀 보조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북한의 지역지리 문제 10번 문제는 수특 155페이지 6번인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완전 거의 직접 연기 수준이야. 그래서 언급을 한 거고, 그 말은 즉슨 수특수완으로 지역 개념이 나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특수완으로 지역 개념을 보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어려워요. 어렵지만 분명히 난이도는 조절될 것 같고 이미 어려운 것도 어떻게 어려울지 나왔어. 그렇다면은 남은 시간 충분히 71점 남았나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정진. 네, 바르게 나아가라. 곧게 계속 그냥 하던 대로 꾸준히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흔들리지 말고 그냥 9월 모의고사도 그냥 테스트예요. 테스트인데 여러분이 하는 테스트도 맞지만 출제진도 테스트야. 너무 어렵게 냈어. 그럼 그분은 수능에서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왜 이렇게 냈네? 많이 낮네? 그럼 수능에서는 조절해서 올리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테스트일 뿐이니 그냥 내가 부족한 걸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알아가고 그것을 채우는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이것은 이제 작년 문제예요. 작년 6월과 수능 문제인데 보면은 매우 유사하죠. 심지어 이 그래프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역까지 연기가 됐어요. B, 여기 C 이렇게. 네. 그렇다는 것은 매우 그해 6월, 9월 모의고사가 수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유사도도 높다는 것이니까 저번에 봤던 6월 모의고사, 이번에 봤던 9월 모의고사도 겹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함께 꼭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네, 6모와 9모를 반드시 완전히 통달한 다음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킬러 문항이 좀 많아서 선생님 이상한데요? 분명히 킬러 문항 안 낸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나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킬러가 이렇게 많아. 안 낸다면서. 자, 핵심이 뭐냐면 이 교육부 그 자료입니다. 수학, 국어, 영어, 과학이에요. 사회는 교육부 오피셜로 킬러 문제가 없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사회 빼고 다 있어요. 하지만 사회가 없다. 그건 뭐야? 사회는 킬러 문제가 없다는 것이야. 작년에 어떤 한 자릿수 때 정답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은 킬러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출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교육부에서 이렇게 킬러 문항 사례에 사탐이 없다는 것은 사탐은 회장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기존 문제에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도 뭐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고 기존 수준처럼 나와도 킬러는 없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사탐은 더 쉽게 다른 과목이 조금 쉽게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똑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똑같이.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조금 더 깊이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더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저는 한국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